안녕하세요. 국어쌤의 독서생활입니다. 벌써 8월이 지나갔는데요.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어요. 바쁜 와중에도 독서를 통해 삶의 균형과 의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8월달엔 너무 재미있게 읽은 소설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8월에 읽은 소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 7회의 마지막은 김현수 작가가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후 8년 만에 발표한 장편소설로 시인 백석을 모델로 하여 쓴 작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의 삶을 모티프로 해서 쓴 소설이라고 하여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소설은 해방 이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주의라는 소재, 낯선 단어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김현수 작가의 빛나는 문장들은 필사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큼 너무 좋았어요. 백석 시인이야 그 당시에도 워낙 시 잘 쓰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해방 직후에는 시를 쓰지 않고 러시아어를 번역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시인이 쓰고 싶은 시와 사회가 요구하는 시가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사랑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불행해지는 것쯤이야 두렵지 않아서. 쓰고 싶은 시를 쓸 수 없지만 결국 시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시인의 삶을 김현수 작가의 섬세함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한 번쯤 제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부터 성인들에게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2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20주년 기념 행사로 황선미 작가님을 뵙고 왔는데 정말 떨리고 설레고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책이 20주년 기념으로 리커버된 책인데요. 너무 이쁘죠? 이 투명 커버는 초판본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암탉의 이름은 잎삭입니다. 잎삭은 알을 낳는 산란개인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알도 못 낳는 폐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알을 품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돼요. 마당의 동물들은 잎삭의 꿈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암탉 잎삭은 마당을 나와서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고 비록 천둥오리의 알이지만 알을 품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도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족제비로부터 자신이 키운 천둥오리를 지키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마당을 나오지 않았다면 결코 겪을 수 없는 일들이겠지요.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의지 없이 그저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견뎌내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당을 벗어난 암탉 잎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소설은 유언입니다. 화재 사건에서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언니와 자신을 살려내고 몸도 삶도 망가져버린 아저씨,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그 두 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유언이 등장합니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내 안에 다양한 모순된 감정을 느끼는 유언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기 위해 용기를 내며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너무 좋아서 책 리뷰 영상도 만들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은 시선으로부터입니다. 내는 작품마다 인기를 모으는 정세랑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심시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주년에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까지 온 가족이 하와이에서 심시선 할머니를 기억하며 각자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티피플을 그려낸 작가답게 10명도 넘는 이 가족 구성원이 하나하나 모두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웠어요. 가족 이야기라는 큰 틀 안에서 환경 문제, 여성 문제, 혐오, 다문화 등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작가 특유의 발랄함으로 풀어나간 것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시선 할머니가 살아있을 당시에 글이나 인터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할머니 글만 봐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보다 훨씬 사고가 유연하고 젊은 분이세요.
읽다 보면 정말 할머니의 매력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화이트 호스입니다. 올해 대세는 강하길 작가인 것 같아요. 젊은 작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음복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소설 전반에 흐르는 긴장감과 불안감 때문에 마치 공포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듯 손에 땀을 쥐고 읽었습니다. 중간에 덮을 수가 없어요. 흡입력이 굉장하거든요. 책 속의 주인공부터 주변 인물까지 모두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성을 소외시키는 수단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품 속에는 소문과 가십, 험단, 평판 이런 말에 갇힌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사람을 얼마나 조여오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들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일상 속에서 캐치해내는 작가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여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다니 대세 작가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은 소설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소설은 글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소설들 모두 읽는 동안 즐겁고 읽고 나면 여운이 남는 소설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읽은 재미있는 소설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